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고 국민들한테 홍보, 교육도 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독도 문제가 터졌어요. 일본이 이 애교 청소 또는 국방 백서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교과서에도 기술하기 시작하니까 독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고 할까 이것도 나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연구, 논리, 정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단에 독도 연구소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춰진 게 오늘날의 동북아역사재단입니다. 네. 독도 얘기를 조금 더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생색을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당시에 참 그 뜻밖의 지진 참사 때 우리 국민들도 따뜻한 그 정성을 보이곤 했는데 갑자기 독도 문제를 아주 강력히 제기하는데 이 문제는 그쪽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을 볼 때 있잖아요. 배은망덕했다라든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때. 사실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근대사에 특히 고대사에서의 일본의 고대 문화를 만들고 고대로 국가 건설하는 데는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대 와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를 했으니까 그런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무슨 일 터지면 우리들은 항상 또 무슨 음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네. 그래서 이번에 지진과 이 교과서 기술을 연결시켜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3월 11일에 대지진이 났고 3월 30일에 소위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검정 결과는 해마다 그때는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검정 결과에 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지려고 하는데 한국은 거절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술이 중학교 교과서에 상당 부분 들어갔어요. 새롭게. 국민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에서 한 종류 들어가고.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국민들이. 재단에서는 그 정보를 사전에 모르셨어요? 알았습니다. 저들은 알았으니까 1년 전부터 거기에 대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상당히 기민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본을 돕겠다고 한 900억 정도 모금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은 30년 전에 1982년인데요.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했다고 해가지고 반일 감정이 들끓었을 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성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성금 낸 분도 있을 텐데 그때 하루 500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에요. 독립기념관을 그 돈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배 해당하는 900억을 일본 사람은 무조건 그야말로 인도적 견지에서 도와야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교과서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시 분노한 거예요. 역사 교과서 7종을 포함해 모두 18종. 각 과목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사진 등과 함께 매우 상세하게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본의 중학생 모두가 사용합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내용이 양과 질, 양면에서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돼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오늘 오전 서울에 온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 시도 9시간 만에 일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방한을 강행했습니다. 김포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케시마와 일본의領土です.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우리의 국방백서 격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예년처럼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방위백서에 실제로 담길 경우 강하게 항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본 의원들의 입국 금지와 맞물려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 이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논리와 정당성은 이제 재단에서 주로 그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또 내외에 알려오셨습니까? 독도 우선 영유권에 관하여. 재단은 연구 쪽 진영이 튼튼하니까 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거는 한 서너 가지 측면에서 해야 돼요. 하나는 이 역사 연원에서 네.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거. 뿌리를 찾는 뿌리를 거. 찾는. 예.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국제법에서 봤을 때 그럼 한국 거냐라고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에 대한 연구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게 국제 정치 논리 속에서도 또 이게 논의가 되거든요. 국제 정치 쪽에서 또 지리학 측면에서 등의 연구가 있고 네. 또 그러한 연구를 이 국내에 확산시켜야 돼요.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외국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교육, 홍보가 필요한 거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독도 문제 또 이 동해 표기 문제는 이제 마무리에 대한 우리라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지금 이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그 이사장으로서 그 우리 연구원들이나 직원들한테는 이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항상 강조를 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병에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하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네. 예를 들면 독도를 주장하는 병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인요법이라고 해야죠. 병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걸 찾아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역사, 국제법, 지리 또는 국제정치 측면에서 이것이 독도가 분명히 한국 땅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연구를 해야 돼요. 자료를 모아야 돼요. 논리를 구성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병인요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건 이 대증요법이에요. 네. 당장 열이 38도 올라가고 40도 올라가고 아프단 말이에요. 일본이 독도가 지 땅이라고 주장한다고요. 국민들은 화가 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중화시키느냐. 거기에 대응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저는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는 우리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또 일본과 대화를 해가면서 이건 우리 땅이라는 걸 설득을 한다든지 국제사회에 알린다든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국민들의 체질을 기르는 거예요. 네. 그건 생활요법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가 결코 그 멀리 떨어진 애로운 섬이 아니다 말이야. 이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영토고 우리 섬이다라고 하는 걸 알도록 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특히 EBS 같은 이런 그 공공방송 할 일이 많은데 아침에 그 해가 뜨는 걸 설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해돋이를 방영하지 말고 우리 제일 동쪽에 있는 독도 해가 솟는 걸 보여주면 돼요 매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라깨나 아 독도가 우리 땅. 일기예보 할 때 독도를 왜 빼놔요?